제 딸은 36세에 폐차장 사장님이 됐습니다. 진짜 폐차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여태껏 수많은 폐차를 만나다 보니 별명이 폐차 수집가가 된 겁니다. 네, 똥차가 오고 또 똥차가 오고 또 똥차가 오고. 얼마나 많은 폐차를 갈아치웠냐고요? 약 30명요. 와. 전 정말 벤츠까진 바라지도 않아요. 국산 중형 세단 정도만 되는 남자. 그런 남자를 만나 정착하는 딸을 보고 싶은데 제 딸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? 폐차장 사장님 그리고 어머님 어디 계신가요? 아주 거기 계신가요? 반갑습니다. 폐차 수집가 별명이 대체 언제부터 생긴 거죠? 한 몇 년 됐어요. 얘가 못생긴 것도 아니잖아요. 이쁘잖아요. 예쁘세요. 예. 근데도 왜 남자 보기 이렇게 지질이 없는지. 그러면은 우리 따님의 결혼이 좀 특별히 걱정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? 아니 얘가 가족도 없이 둘이 살아요. 둘이 살다 보니까 얘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좀 금사빠 기질이 있어. 금사빠 기질이 있어.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만나자마자 좋대 잘해준대. 야 처음부터 안 잘해주는 남자가 어딨냐. 도대체 어떤 남자들을 만나셨길래 폐차장이라는 별명이 붙습니까? 처음에는 너무 자상하고 이제 말도 너무 예쁘게 잘 해주고 아 이런 사람이면 연애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연애를 했는데 너무 아이인 거예요. 아이고. 손 많이 가는 스타일. 네. 여행이나 어디를 놀러 가면 뭐 팬티 몇 장, 뭐 반바지 몇 개 이렇게 챙겨라. 그리고 이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나 뭐 이렇게 하면 나 물 갖다 줘. 나 땀나니까 수건 좀. 목마르니까 탄산음료 먹고 싶고. 어머. 그리고 이제 어떤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.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돈도 필요하게 되고 내 자기가 끌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. 얼마? 작은 금액이 1,500 정도. 아니 사업이 뭐였어요? 무슨 깔라만시 뭐 다이어트를 해서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어쨌든 잘 안 됐어요 결론은. 그럼 이제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. 아. 세 번째는 이제 그분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저를 만나신 것 같아요. 화목한 가정이고 누나분도 너무 좋고 해서 너무 이렇게 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아버님이 혼자서 집에서 심심해하니까 너가 시간 날 때마다 좀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 여행을 그리고 이제 명절에는 좀 북적북적이어야 되는데 어머니네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전을 부쳐줬으면 좋겠다. 그럼 어머니는? 어머니는 혼자 그러니까 엄마는 혼자 있는데 짜증나. 뭐 약속을 했으면 그런 남자면 잘 헤어지긴 했는데 네, 잘 헤어지셨네요. 아니 그리고 한 번은 새길 때 뭐 팔찌니 뭐니 해주더니 저기 이 팔찌구나. 아니 이거 아니야. 반지인가 해주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는 그 금반지 뺏어 갖고 갔어. 그럼 반대로 혹시 오늘 뭐 얘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좀 괜찮았던 친구 있습니까? 근데 짝 있어도 괜찮아요? 네, 짝 있어도. 이분하고 아까 저도 이분하고 아, 이분하고.
조직에 26살, 38살. 필승 똑바로 있습니다. 1285입니다. 근데 저는 남자 무리에서는 되게 잘 지내가지고 나는 되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 톤도 그렇고 사람이 좀 느긋하고 여유들이 있고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맞아요. 여성들은 조건이 같으면 목소리가 좋은 남자를 선호해요. 그리고 장모님이 될 사람들도 그 남자의 외모보다는 기운이나 음성을 훨씬 많이 봐요. 저 사람 말투, 얼굴의 기운 이런 걸 보는 거지 어머니 외모를 보는 거 아니죠. 네. 봐봐요. 그건 오래 살아보신 어른들의 노하우야. 아, 저 사람 소리가 저러니 참 괜찮네. 유추하는 거죠. 마찬가지예요. 만약에 우리 여성분의 목소리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살짝 이제 날이 서 있단 말이에요. 날이 서 있고 살짝 샤이니하고. 네. 맞아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성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세상을 살고 계속 상처를 받고 조급하고 그러면 우리가 날이 서고 샤이니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남자를 내가 편하고 여유 있어야지 이렇게 남자 보는 눈도 많고 보이잖아요. 이렇게 막 금방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서서히 쌓아가는 거 그런 걸 바라는 거죠. 원래는 좀 예전에는 느긋했었어요. 근데 이제 엄마가 위암 수술을 받으셔서 지금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이 잘못되면 제가 혼자 남으니까 좀 누군가 든든한 사람이 옆에 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때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30살 초반부터. 잘못되면. 네. 그러니까 뭔가 남자를 만나면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이 옷이 제가 되게 원래 안 입고 오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되게 제가 작아요. 7kg가 쪘거든요. 이 옷 살 때에 비해서. 그래서 좀 뭔가 껑충하고 이상해요. 근데 제가 이 옷을 입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변했네? 마찬가지예요. 내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 내가 변해버렸어. 나 그냥 엄마랑 둘이야. 근데 엄마 또 크게 아프셨어. 나는 나이는 점점 들어가. 젊었을 때 내 모습이랑 점점 달라져. 근데 엄마는 또 야 너도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집에 남자친구도 오고 그래야지 엄마랑 있으면 그 새끼들이 오니? 나이 젊을 때 연애도 많이 하고 남자도 만나고 그래야 돼. 너 가서 빨리 따로 살아. 맞네. 맞죠?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나이가 들면 우린 더 조급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. 그럼 자존감도 좀 떨어져요.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맞죠? 그러니까 나한테 좀 호감 있게 해주면 얼른 내가 외로워서 그 사랑을 믿고 싶기도 하고. 엄마 이번엔 달라. 엄마 이번엔 달라. 예전에 물론 나 그거 인정이야. 이번엔 완전 달라 엄마. 그런데 또 이제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렇게.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좀 내 마음이 넉넉하면 그래 나 조금 넉넉해 품이 같이 가도 돼 이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, 결혼 못했다고 스스로를 하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사회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쳐다봐서도 안 돼요. 그러니 연애하고 못하고 결혼하고 못하고 이것은 근본의 문제도 아니고 본질의 문제도 아니다. 우리는 다 우리의 때가 있어요. 그러니 사랑이 안 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네가 엄마한테 한없이 소중한 딸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,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. 우리가 알츠하이머가 오고 치매가 와서 내 이름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은 건
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나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 그거를 잊지 않는 것이다. 그리고 운동은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사고를 부정적으로 갖고 가고 뇌는 좀 더 우울해질 거예요. 가장 좋은 운동은 뭐라고요? 달리기다. 제가 아는 훌륭한 청년도 달리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. 저는 첫사랑과 연애 없이 결혼을 해서 20살부터 42살까지 애만 낳은 50대 엄마입니다. 22년간 몇 명의 아이를 낳았냐고요? 네. 무려 7남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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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는 7남매 육아도 벅찬데 남편이 아빠가 아닌 것처럼 진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.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 지난주에는 이혼하자고 말해버렸습니다. 아이고. 아유. 7남매는 혼자 낳았나요? 김창욱 쌤, 예? 제 남편 좀 혼내주세요. 칠남매면은 사실은 거의 독립유공자라고 봐야죠. 그렇죠. 우리 칠남매 어머님 어디 계신가요? 네, 7남매 어머님 사연의 주인공. 반갑습니다. 아니 저희가 32년 차인데 그 남편한테 소가리를 엄청 한 거예요 제가. 저희 남편은 또 일 특성상 새벽 5시 반에 나가면 여름에는 7시에 겨울에는 한 6시쯤에 들어오거든요. 그리고 제가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거죠. 낮에는 산후조리 할 때는 그럼 저는 이제 모유를 먹이다 보면 아기가 이렇게 딱 치아가 날 때쯤 되면은 물잖아요. 이제 피가 날 때도 있고 막 이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때 남편분은 그러면 안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? 밤에 자고 있죠. 있었죠 저는. 다른 방에서. 그렇게 7살 때 병설 유치원 보낼 때까지 한 번도 어린이집을 보낸 적이 없어요. 아, 직접 다 직접 이렇게. 하셨어요? 네. 와, 그리고 첫째, 둘째, 셋째가 사춘기를 지났잖아요. 근데 애들이 7명인데 너네들은 사춘기가 한 번이 오지만 나는 사춘기가 7번을. 7번이니 니네들 때문에 나는 어떡하라고 제가 막 이랬어요. 그랬더니 막 울음이 나더라고요. 난 왜 이렇게 슬프지 요즘에? 계속 슬퍼. 막 계속 우는데도 못 알아들어요.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텐데. 그렇게 저희 둘째가 저랑 좀 싸워가지고 한 2달 동안 연락이 안 됐었어요. 어떤 일로 싸우셨어요? 저희 둘째가 집 앞에 학교까지 왔다가 저를 안 보고 아빠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한 상태로 집으로 간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서운해가지고 너 왜 그랬어? 집에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. 그때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럼 보지 말고 너 할 거 해라. 제가 그랬어요. 너무 속이 상해갖고.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딱 바꾸고 집도 싹 옮겨버리고. 어이구. 그래서 저는 계속 울고 있는데 남편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애들만 쳐다보고 사냐. 그냥 놔. 네가 애들을 놔야. 놔, 여보, 놔. 내가 잡으면 되잖아. 속으로는 이놈 인간이 좀 중간에서 좀 해주면 좋겠구만. 나는 자식을 못 본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. 제가 그래서 나는 자기랑 안 될 것 같아. 이제는 이혼하고 싶어. 이제는.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?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까. 뭐 때문에? 그렇게는 뭐 때문에? 아니 뭐 때문에?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.
그래서 자기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.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. 이해가 안 된다. 예.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화가 나도 저는 좀 이렇게 열로다 이렇게 가라앉히는 성격이고 집사람이 좀 성격이 불 같아요. 한번 오르면 수그러드는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래갖고 이제 서로 싫다고 말을 하고 섰는데 이거를 바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렸던 건데 이제 그걸 못 참은 거지 집사람은. 그러니까 풀어질 때까지 좀 사그러들 때 그때 아버님이 하시려고 한 거죠. 예. 풀어질 때까지 한 30년 정도를 풀어질 때까지.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방침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. 달라요. 극과 극이에요. 그 저는- 방임 예. 이렇게 내두는 편이고 집사람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간섭을 해야 되고. 아니 그런데요 제가요 저희도 3남매거든요. 근데 제가 좀 그 어릴 때 아빠가 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엄마는 나가서 돈을 버셔야 되고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엄마 품이 그리울 때 엄마가 없었고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 애들을 다 이제 도시락을 싸주실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이러고 학교 가면 다른 애들 다 도시락 먹을 때 진짜 물 마시는 수준. 그렇게 굶으면서 컸는데 내 새끼들은 내가 없어도 똘똘 뭉쳐서 나중에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.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아기들을 좀 많이 낳게 된 것도 있어요. 일단은 저도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거든요. 저희 아버지는 조금 아파도 많이 아프다고 하는 스타일.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좀 어떠셔? 그럼 아프다.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저놈이. 이런 스타일이고 저희 엄마는 어금니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괜찮다. 괜찮다. 왜? 결국 아들이 돈 내야 되니까. 괜찮다.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? 그래서 돈이 처음에 안 들어갔잖아요. 나중에 그게 더 무너져가지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엄마는 너무 그런 아버지 밑에서, 아버지 옆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아예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는 혼자 자식 6 키우고 그리고 이제 알아주질 않으니까 젊어서 엄마가 몸과 정신이 건강할 때는 이 뜨거운 용광로를 자기의 튼튼한 철로 감쌌는데 이제 나이가 잡숫고 갱년기도 오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. 어쩌면 우리가 진짜 돌봐주고 챙겨야 할 것은 우리의 7명의 자식이나 남편이 아니라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20살에 결혼하게 된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가.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너무 우리 엄마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다른 애들 다 도시락 꺼내서 먹는데 나 괜히 운동장에 막 뭐 나가서 뭐 하는 척하고 뭐 수돗물이나 틀고 뭐 땅바닥에 뭐 짝대기로 그림이나 그리고 그 세월의 그 서러움과 스산함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.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엄마가 더 해주고 싶은 거야 막.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까이 가서 자녀들과 멀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.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. 엄마가 우리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너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모르시는 게 아닐 거예요. 아는데 말할 수가 없어. 왜? 이거 말하면 또 아내가 상처받으니까. 또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. 그럼 또 아버지는 가만히 있게 되고. 그럼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좀 해, 자기야. 손은 빠르고 입은 느려. 그러니 이제 자녀들과의 거리는 살짝 띄시고 이제 진짜 찾아가면 좋을 것은 어머니 안에 있는 그 도시락을 싸지 못했던 스산해 하는 그 아이. 네.